일합니다. 거룩한 거루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네, 스님께 선체로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눌렀습니다. 오늘은 스타이파타 61페이지 설산에 사는 자. 설산에 있는 야차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또 부처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고 법문을 듣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산 야차 61페이지 처음부터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칠학 야차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만나러 가자. 자, 여기에서 이제 나서는 말이 포살입니다. 자, 오늘은 보름, 보름날마다 이게 보름과 금음, 그러니까 보름마다 보름이나 금음 이렇게 이제 절에서는 스님들은 보름마다 포살이라는 걸 합니다. 포살은 이제 개를 받고 자기가 받은 제품이 5개면은 5개를, 그런데 스님들은 이제 250개, 또 쥐고지 스님들은 또 더 많은 개를 받죠. 348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개를 이렇게 제목이 많은데 그런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게 독송을 해요. 이렇게 저희 앞에서 이렇게 염송을 하면은 그 개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반추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개장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남이 봐서 문제가 있으면 개장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참여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청정해야 돼.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남의 집 남의 차를 타거나 어디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발에 뭐가 묻어 있으면 털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뭐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듯이 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업을 잘 털어야 돼. 그래서 참여할 게 있으면 다 참여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깨끗한 상태를 회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보름에 한 번씩 그런 절차를 거치면은 보름에 매번 보름마다 참여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매일 탁발하러 나가기 전에 이게 탁발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가 청정하지 않으면 탁발에서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그러니까 매일도 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또 이렇게 특별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참여하고 해서 나날이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날이 생활이 이제 수행 생활인데, 그 중에서 단체로 개인별로 자기 청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僧단 전체가 모두 점검하는 날이 포살날입니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왜 이렇게 눈부신 밤이라 그러느냐? 밤은 깜깜한데 그런데 이제 포사를 하게 되고 모든 분들이 아주 업이 청정한 상태, 청정한 상태가 된 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업을 누적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반성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미안한 일은 미안하다고 참회했습니까? 그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내가 좀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누적된 것들은 쉽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누적되지 않게, 최대한 누적되지 않게, 그러면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매 보름마다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최신의 문제가 있는 것부터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를 하고, 해서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털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참여하고 털고, 그리고 참여하고 털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반복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결심만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결심이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했는데 또 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그 순간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결심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심이 매번 이게 업에 걸려서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결심을 세우면은 이렇게 100일이 가고 100일이 가면 자기 업을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100일이 가면 그 업이 그렇죠. 이제 업이 움직일 때 눈치챌 수 있어요. 매일매일 반성하는. 처음에는 알아차리려고 해도 놓쳐요. 놓치고 나서 다시 반성하고 또 결심하고 또 놓치고 다시 반성하고 결심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니까 그런 거로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업이 맑고 좋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은 나도 그런 상태로 준비되면 그러면 그때의 그 장소에 참여하는 기분이 굉장히 눈부신 상태일까 아니면 밝은 상태일까 칙칙한 상태일까 비록 밤이지만 그렇죠?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오타마를 만나러 가자. 거기에다 또 그런 가르침의 정점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셔. 그러니까 더욱더 기쁜 일이죠. 설산약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즉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때리고 싶고, 누구는 보듬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은 모든 이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보면은 앙굴리마라가 있는데, 앙굴리마라는 99명을 죽이고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부처님을 쫓아오는 순간에도 앙굴리마라는 수행자였어요. 자기 마음속에. 왜냐하면은 그 앞전에 모셨던 스승님이 그 스승님을 엄청 존경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 스승님이 화가 나서 앙굴리마라를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앙굴리마라한테 네가 이것만 이제 하면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100명을 죽여서 한 사람 죽일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 뼈를 이렇게 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서 100개를 채우면은 네가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탈을 위해서 이제 해탈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스승이 이렇게 집을 벗어나서 뭐 저기 어디 좀 다녀오게 됐는데 그 스승의 부인이 앙굴리마라가 이게 그 젊고 이제 그 이제 아주 그 스승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총명하고 그 정진하는 수행자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다 마음을 두었다가 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스승이 올 때 자기를 막 자해하고 그 저놈이 그렇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그 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해준 거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99명을 부처님을 죽이려 쫓아오는 순간에도 부처님은 그 앙굴리마라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앙굴리마라의 마음자리를 건드려서 올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각이 뭐예요? 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도 안정되어 있고 그런 이조차도 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과하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과하게 싫어하지 않고, 이 뭐냐면은 사실은 고락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고의 특징이 있는 거나 즐거움의 특징이 있는 거나 그 성격이 동일하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 맛있는 걸 먹는 일은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맛있는 일에 집착이 끊어지지 않으면 과식 내지는 영양파다. 그래서 고통을 불러올까 안 불러올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친절하거나 친근한 마음을 느끼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하면 받는 사람은 뭐죠? 굉장히 강한 집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좋은 것들 이게 즐거움을 느끼는데도 이렇게 즐거움도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의 그 뒤끝에 그런 조절할 수 없는 즐거움의 주고는 고통을 야기시켜요. 괴로움이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이상은 좀 더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비난을 한마디 받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해도 안전한가 안 한가를 할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한 번 비난을 했으면은 그 비난한 것 정도의 강도로 그 이상으로 4번, 5번 좋은 말을 해야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꼭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쓴소리를 했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4번, 5번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한 번 했던 게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미워서 하는 소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만일에 한 번 쓴소리하고 한 번 단소리 하잖아요. 그럼 100%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신경계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내거든. 그러니까 자 저기 내가 누구한테 할 때는 저기 3번 쓴소리하고 1번 단소리하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약도 쳤으니까 설마 나를 미워야 하겠냐?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야 하겠냐?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쓴소리를 쓰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의도가 그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쓰게도 표현하고 달게도 표현하고 그런데 천문 그분한테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마음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또 평등하게 유지하는 그 마음자리를 평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유지하는 그 마음자리가 평안이에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선정을 얻기에 매우 유리한 마음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은 스스로를 잘 자제할 수 있다. 자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컨트롤이란 말이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가 뭐를 안 하고 뭐 이게 통제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컨트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도 브레이크, 악셀레터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건 뭐예요? 상황에 맞게 조정할 그거를 이제 통제한다,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는 더 이상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 마시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조절이 안 돼. 그렇죠. 도박을 하는 사람도 조절이 안 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새로운 중독 대상이 하나 더 강력한 게 떴어요. 유튜브 쇼츠. 이거 쳐다보면 이게 이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데 한 번 걸려들면 이게 눈이 침침하기 전까지는 쉽게 못 빠져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유튜브 쇼츠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중에서도 좀 길고 내용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30분 가고 1시간 가는 거. 이런 걸 볼 힘이 없어져.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것들은 좀 긴 내용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양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언제 쇼츠 보려고 들어갔을 때, 30분, 1시간 보려고 생각하고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 한두 개 보고 빠지려고 들어갔겠지. 그쵸? 한두 개 보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마다 발목 잡히는 게 쇼츠예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쇼츠는 다 재미있을 필요가 없어. 세 개 중에 하나만 재미있으면은 계속 중독성을 가지고 붙잡아 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쇼츠 하나만 조금만 보고 끊어야지 이 소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잔만 마시고 있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약을 하는 분이 약을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끊어야지. 집에서 게임하는 우리 애기들이 이거 한 게임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거의 그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효과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멈추고 있지 않을까?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입니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도둑님께서는 남이 주는 걸 가져갈까? 안 주는 걸 가져갈까? 안 주는 걸 강도님께서는 주는 것을 가져갈까? 안 줘도 뺏어갈까? 안 줘도 뺏어갈까? 안 줘도 뺏어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안 줘도 뺏어가는 것 중에는 이 물질적인 내 소유의 그 물질적인 것들이 있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질적인 걸 가져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노력을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육체적인 거. 그렇죠. 육체적인 노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또는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그게 위협이 됐든 그 상황 속에 몰아넣어서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뺏어가서 이득을 취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도둑이 됩니다. 불려치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기분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주고 싶지 않았는데 와서 몰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칼이나 총을 들이대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꼬아가지고 내 노력을 탈취한다든지 이러면은 당하고 나면 느낌이 어때요? 당하고 나면 마음이 많이 꿀꿀하죠. 그 꿀꿀함, 요게 뭐냐면 내 것을 빼앗겼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두려움을 가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을 끊지 않는다. 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제 살기는 이제 언제 일으키냐면은 진해심 때문에 성이 나서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이 안 나도 살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동네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개를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목을 매놓고 두드리 패. 그렇죠? 그분들 화가 나서 두드리 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탐심 때문에. 미각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는 게으르지 않을까? 자, 이제 게으른 것과 게으르지 않은 것 중에서 게으름의 이게 가림길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음. 이렇게 뭐 마음 먹는 거 하고 지금 할 일을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할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이따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까 없을까? 책임질 수 있었던 일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로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여러 번 발생되죠. 그래서 이 습관 안에 그냥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 중에는 뭐냐면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이 순간에 하는데 조금 망설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력이 진행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업력은 항상 진행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 조금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내 업력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고. 그렇죠? 뭐를 보고 있든지 쇼츠를 보고 있든지 쇼츠 보고 있으면 뭐 할 일이 있어도 생각이 뭐가 나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한참을 쇼츠를 보고 나면 체력이 남아날까 아니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때는 아까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지금은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순간에 이게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무언가에 이렇게 걸려들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하냐면 이게 자동차로 말하면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아가 들어가 있고 악셀레터는 밟혀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러면은 함부로 방향을 꺾으면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잘 안 되죠. 잘 꺾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뭐부터 하냐면 일단 심리적인 기아를 중립으로 당겨. 심리적인 기아를 중립으로 넣으면은 이제는 가변 상태로 진입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심리적인 기아를 중립으로 빼고 하나, 둘, 셋 핸들을 꺾으면 중립으로 이 기아를 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악셀에서 발을 떼고 기아는 중립이고 그런 상태에서 핸들을 꺾으면은 이게 꺾여지죠. 이게 우리는 자기도 그 상태가 심리적으로 팽팽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눈을 띄고 기아 중립으로 놓고 심호흡하고 이제 몸의 기운을 그다음 하나 둘 셋 하고 툭 치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을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저도 그거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상황의 제약을 걸어요. 어떡하냐면은 자 이제 12시에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한 11시 50분에 그래서 잠깐 보자. 이러고 잠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의 제약이 더 이상 거기 끊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한 것들은 언제 하느냐? 상황의 제약이 걸려 있을 때 잠시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큰 덩어리의 시간 30분 내지 1시간
30분이나 1시간에 이런 2시간이나 이런 덩어리 시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요거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 이게 그런 것들이 방해할 수 있는 특징들이 훅 치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점령해요. 그렇죠? 찾는다고 찾았는데 하나만 찾았어. 잘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빨간색. 지우개. 어디? 이게 우리를 특히 이제 이런 게 언제 그러냐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습관에 저항을 맞이합니다. 우리 습관은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지 새로운 습관을 끼워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저항을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저항하는 습관에 새로운 길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 길을 내는 거, 새로운 길을 내는 거 이제 새로 길을 닦는 거거든. 도 닦듯이 새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습관이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계속 하지 말자고 저항하거든. 저항하는 소리가 언제까지 들리냐면은 한 50일 넘도록 강한 저항이 오고 50일 넘으면 약한 저항이 오고 그래도 100일까지 하면은 미미한 저항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습관의 길이 생겨. 이게 도로가 이제 100일쯤 지나야 습관의 도로가 깔리거든. 그러니까 100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습관의 도로를 까는. 그래서 100일 기도 하듯이 기도 입제 들어가면 매일 해야 되잖아. 그러듯이 매일매일에서 습관의 도로를 깔듯이 100일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100일 기도를 하는 게 있고 법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100일 동안 이렇게 습관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100일 기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100일만 하고 만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일 동안에서 습관의 길을 만들고 만들어진 길을 타고서 계속해서 그 길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져갈 습관을 만드는 걸 신중하게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 습관이 저항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저항이 오더라도 그 저항이 강력한 게 아니고 저항이 끈질겨요. 우리는 뭘 하려다가 내 내면의 습관이 저항하는 끈질기게 살짝 끈질기게 태클을 걸거든. 집요하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끈질기고 집요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설득 가능한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이 싹 나타나서 또 설득해요. 이것을 100일을 이겨내야 길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게 쓰냐면은 가치관이 변화가 오는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가치관이 무엇이 느끼냐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이 느껴요. 이제 몸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이익이고 안 하면 바보고 하는 게 현명하다. 요게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을 이게 감정적인 설득이 된 상태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설득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작하기 전에도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이성적으로는 설득이 됐다니까. 근데 이게 저기 실천을 타고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 습관의 저항을 100일 이상을 그 습관의 저항을 이겨내야 그래야 가치관이 새로 정립이 돼요. 자,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처님을 롤모델로 우리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야. 그분은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산 것을 죽이려 하지 않는 상태로 가려고 무던히 길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분은 게으르지 않다. 그럼 게으르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뜬 사람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명상이란 말은 애매모호하니까 그럼 뭐냐면 자기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자기 관찰이 끊길까 계속 잘 이어질까? 잘 끊어지죠? 네. 끊어지지 않게 자기를 관찰할 수 있을까? 관찰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나중에 더 이렇게 높은 경지에 가면 높은 경지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각자가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내 만족도가 한 70% 왔나? 70% 왔으면은 멈출 때구나. 만족도 100에서 멈추면 어떨까? 포만감 너무 가파 상태. 만족도 100에서 멈추면 반드시 후회가 따르죠. 네. 과시. 나중에 보니까 100이 아니고 뭐야? 120. 120, 130이에요. 근데 만족도 70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만족도 90. 만족도 90, 95 이쯤이거든. 자기를 관찰해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관찰할 줄 알아야 남도 관찰하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나를 관찰 안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어때요? 좋을까? 안 좋을까? 마찬가지로 나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그를 관찰을 안 해주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입장 마음대로 살죠. 이게 깝깝하기는 매일간이죠, 그죠? 지 맘대로 살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설산여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칠학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천수경에서 보면 이게 망어, 이게 망어를 거짓말이라 해요. 자,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을 사실로 알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행위가 남을 어리석게 할까 현명하게 할까? 어리석게 하죠. 자, 남을 어리석게 한 과보는 내가 다음 생에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높을까? 어리석어질 가능성이 높아질까? 총명지혜가 높아질까? 약해질까? 내가 다음 생에 총명지혜가 좀 없어도 괜찮아요? 금생에 총명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좀 깎아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죠?
다음에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자, 거친 욕설을 하려면 속에 이게 이 뿔자구성 에너지를 품어야 될까 안 품어야 될까.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하고 자기 얼굴 표정하고 속은 화가 났는데 겉으로 웃으면은 그러면 이게 조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려면 왜 화가 나는 얼굴, 웃는 얼굴을 바꾸려면 이게 얼굴을 이렇게 억지로 조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조작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인상이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망가지지. 웃고 있어도 웃기는 인상이 나와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 그래서 마음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욕설을 하든 속으로 욕설을 하든 그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인상 나빠집니다. 왜 기업에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속으로는 속이 그런 불편함에 이렇게 꼬라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겉으로 아니 하면서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연세 들면서 이게 얼굴에 오묘한 모습으로 가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거친 욕설. 그 다음에 자, 거친 욕설을 한방 하는 거는 내 속이 시원해져서 할만한데 거친 욕설을 한 방 먹으면은 집에 가서 샤워하면 사라져요? 거친 욕설 세게 먹고 나면 샤워하면 사라지나 아니면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면 사라지나? 사라집니다. 가슴에 언제까지 가요? 대못이 박히지. 대못이 박히죠. 그러면은 대못이 울릴 때마다 느껴지는 아픔의 강도만큼 또는 곱하기 3으로 해서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보복을 방해. 요청하는 거야. 나에게 평생 나에게 불친절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평생 불친절하고 당신이 나에게 평생 폭력적인 불친절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회를. 그 다음에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으면 대못이 울릴 때마다 뿔따구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 그때마다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게 한두 번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져요? 아니면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뿔따구가 올라오면 또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이냐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해도 올라오잖아. 뒤끝이 장렬이 아니라. 네? 뒤끝이 장렬이 아니라. 네. 대못을 박아놓으면 뒤끝 장렬합니다. 이게 이 거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 주는 말이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든 하든 상대방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간질. 둘 사이가 그냥 무난하게 좋게 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둘 사이가 잘 지내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 점에서 이간과 관련해서 이 하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자, A와 B가 사이가 좋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생해요, 아니에요? 해요. 그럼 여기는 복이 작동할까 안 할까? 복이 작동하는 자리죠. 자, 이 복이 작동하는 자리를 C가 바라보면서 이거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하고 이 자리 여기 이 복이 발생하는 자리를 참 좋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당신 A도 훌륭하고 B도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요 A와 B 사이에 C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면. 네, 그렇습니다. 네? 끼어들 여유가 있죠.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보면은 복의 영역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뭐죠? 나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친밀한 관계가 내가 아니고 너인 것이 꼬라지가 그 꼬라지가 볼 수가 없다 이래서 배가 아프야.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파괴 욕구를 일으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파괴 욕구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 복을 나눌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자, 이제 다시 봐요. 자, A라는 사람도 잘 나가고 있어. B라는 사람도 잘 나가고 있어. C가 A를 해석할 때, A를 바라볼 때, 오, 대단히 노력도 했고, 스마트하고, 훌륭하구나. 그래, 당신이 잘 되는 게 당연하지. B를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이 잘 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부럽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되냐? 부럽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A나 B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이 동료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질까 적어질까? 높아지죠. 네. 그럼 복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높아요. A가 잘 나가고 B가 잘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투하고. 눈이 시리고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기회만 생기면 짠지 걸고 싶고 그럼 파괴 욕구가 있으면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의 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에게 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자, 요 규칙, 요거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억, 뭐냐면 쓸데없는 말. 기억. 이런 것들은 이 기억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 악업으로 인도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소모하게 하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쓸 수 있었던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게 하거나 또는 뭐죠? 악업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느 강사가 언젠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말고 물어본답니다. 여기 애인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왜 육급장애인입니다. 그냥 별거 별말 아니죠.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씨앗을 심죠. 그렇죠? 그저 애인이 있는 게 이게 다 결혼한 성년의 사람들인데 애인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씨앗을 심죠. 그런 말들. 자, 이런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죠. 자, 19절 가겠습니다. 네. 그냥